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손주의 결혼식에 직접 걸어 들어가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지켜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2년간 여기 서울에서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제 양심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를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74세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낙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의 단순한 낙상이었습니다. 수건거리를 잡으려다 발목에 힘이 풀리면서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따님이 6시간 후에 발견했습니다. 비극은 제가 이분을 2주 전에 진찰했다는 것입니다. 유연성 검사 결과 고관절 굴곡근과 발목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표준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셨습니다. 그 죽음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22년간의 환자 파일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3,000건이 넘는 사례였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고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에 심각한 낙상을 겪은 제 환자분들 중 87%가 규칙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노력하셨습니다. 규칙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유연성 운동을 하고 계셨고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올려 보세요. 고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균형을 잡으려고 뭔가를 잡아야 하나요? 이제 절반만이라도 쪼그려 앉아보세요. 발목이 잠긴 것처럼 느껴지나요? 무릎이 아프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명적인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기존의 스트레칭 루틴이 실제로 관절 퇴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한다며 자랑스러워하며 오십니다. 발끝을 만지십니다. 텔레비전에서 배운 요가 자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이동성은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와 관련된 결합조직 변화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0세에 도움이 됐던 스트레칭이 70세에는 관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은 사고가 아닙니다. 무시된 유연성 저하의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주 4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낙상 관련 부상으로 사망하십니다. 400개의 가족이 파괴됩니다. 400건의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1%가 낙상 몇 달 전에 고관절 굴곡근, 발목 관절, 흉추에서 경고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이 세 부위는 제가 안정성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삼각형이 무너지면 독립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유연성 손실을 되돌리기엔 너무 늙었다고 믿으십니다. 뻣뻣한 관절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역에서 노인 환자를 치료한 20년 동안 저는 예촌 500명 이상의 분들을 나이에 적합한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특정 12분 프로토콜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요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 결합 조직을 위해 설계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순서입니다. 결과는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합니다.
차에 다리를 올릴 수 없었던 환자분들이 8주 만에 완전한 고관절, 가동성을 되찾으십니다. 보행기로 다리를 끌며 걷던 환자분들이 정상 보행으로 돌아오십니다. 기본적인 움직임조차 자녀에게 의존하던 환자분들이 독립성을 되찾으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절을 손상시키는 것을 멈추고 재건하는 것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우선시해야 할 정확한 유연성 항목들, 즉시 중단해야 할 흔한 스트레칭들, 그리고 15년의 이동성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정확한 12분 순서를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60세 이후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휠체어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서 무릎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올려 보세요. 어서 해보세요. 뭔가를 잡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손이 테이블을 향했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22년간 저는 서울의 가장 큰 노인 케어 센터 중 한 곳에서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저는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노인분들과 침대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신체의 3가지 특정 유연성 지점입니다. 지난 겨울 박 씨라는 71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벽을 짚으며 화장실로 다리를 끌며 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떨어뜨린 비누를 집으려고 몸을 굽히셨습니다. 마른 나무처럼 뻣뻣한 고관절, 굴곡근이 그 움직임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셨습니다. 골반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6주, 걸을 수 없는 3개월, 따님이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예방 가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60세가 되면 결합 조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의 콜라겐, 섬유가 단단해집니다.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인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발목 관절이 가동 범위를 잃습니다. 등의 중간 부분인 흉추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이 세 부위는 이동성의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것들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노인들에게 권장하는 전통적인 스트레칭 루틴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표준적인 발끝 터치 스트레칭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일까요? 60세가 넘으면 햄스트링과 허리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구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합 조직이 변화했습니다. 노화된 몸에 오래된 스트레칭을 강요하면 미세한 파열이 생깁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3년 전 저는 환자들에게 전통적인 스트레칭을 권장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대신 3가지 핵심 부위만을 목표로 하는 특정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고관절 굴곡근, 발목 관절, 흉추, 매일 아침 12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최 선생님은 분당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프로토콜을 시작했을 때 76세였습니다.
그는 3번 멈추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발목이 너무 뻣뻣해서 로봇처럼 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한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90초가 걸리는 고관절 굴곡근 이완, 관절액을 회복시키는 발목 회전, 척추를 다시 열어주는 흉추 신전. 4개월 후, 최 선생님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아파트 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통증 없이. 그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부위에 올바른 움직임을 목표로 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관절과 함께 빌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유연성 포인트를 무시하는 매일, 당신의 골든타임 창은 조금씩 더 닫힙니다.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집니다. 발목이 뻣뻣해집니다. 척추가 얼어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지금 당장 관절을 파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고 있는 3가지 핵심 유연성 구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이 부위들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보이지 않게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 양말을 신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넘어지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여기 서울에서 4,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진찰한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균일하게 늙지 않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걱정하는 동안 3가지 특정 부위가 2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고관절 굴곡근, 발목 관절, 그리고 흉추입니다. 이 3구역은 여러분이 75세에 독립적으로 걸을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먹여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 굴곡근은 아마도 이미 40세였을 때와 비교해 30분 40% 짧아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앞으로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 올려보세요. 할 수 있나요? 허리가 둥글게 되고 싶어 하나요? 고관절 앞쪽에 긴장감이 느껴지나요? 그 긴장감은 시한폭탄입니다. 짧아진 고관절, 굴곡근은 전체 걷기 패턴을 바꿉니다. 더 작은 걸음을 걷도록 강요합니다. 성큼성큼 걷는 대신 질질 끌게 만듭니다. 균형을 파괴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넘어지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25%입니다. 강남구에서 온 73세의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단지 관절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고관절 유연성을 검사했을 때 고관절 굴곡근이 너무 긴장되어 골반이 영구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그녀의 허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준 특정 고관절 굴곡근 프로토콜을 6주 동안 실시한 후 그녀의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발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발목을 만져보세요. 이 관절은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그 위의 모든 것이 그것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 발목 관절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합 조직이 덜 탄력적이 됩니다. 운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목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으면 몸이 보상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비틀립니다. 고관절이 잘못 회전합니다. 전체 운동 사슬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평평한 땅에서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발목이 약간의 표면 변화에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1년에 3번 넘어진 78세 남성 초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신경학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괜찮았습니다. 발목 배굴, 즉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기는 능력이 5도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상은 20도입니다. 그의 발목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단 3분의 특정 발목 움직임 운동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4개월 후 그는 도움 없이 5km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구역은 흉추입니다. 이것은 등의 중간 부분으로 어깨에서 아래 갈비뼈까지입니다. 이 부위는 회전해야 합니다. 신전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은 흉추 움직임을 파괴합니다. 앉아있기, 아래를 내려다보기, 둥근 어깨.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추 회전의 60%를 잃었습니다. 운전할 때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찬장 위로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몸을 제대로 돌릴 수 없어서 대신 허리를 비틀게 되고 그것은 만성 통증과 부상을 만듭니다. 이 세 구역, 고관절 굴곡근, 발목, 흉추가 여러분의 골든타임 목표입니다. 지금 그것들을 무시하면 나중에 독립성을 대가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세 번째 핵심 유연성 항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흉추 가동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깨뼈 사이의 등 윗부분을 만져보세요. 척추의 그 부분이 바로 흉추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심각한 경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추는 회전하고 앞으로 구부리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을 제어합니다. 이 부위가 경직되면 몸 전체에 연쇄적인 장애가 시작됩니다. 어깨가 이를 보상하려 하면서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목이 앞으로 긴장되어 중요한 혈관을 압박합니다. 허리가 과도한 부하를 받아 빠르게 퇴화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흉곽이 더 이상 제대로 확장되지 않아 호흡 능력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3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피로와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심장과 폐를 검사했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흉추 가동성을 검사했을 때 그분은 상체를 양쪽으로 15도도 채 회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척추는 최소 40도는 회전해야 합니다. 경직된 흉추가 말 그대로 외부에서 그분을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의 질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년에 1도씩 가동성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70세가 되었을 때 운전할 때 어깨 너머로 뒤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브래지어를 채우거나 셔츠를 바지에 넣기 위해
뒤로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손줄을 안아 올릴 수 없고 등 전체에 통증이 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호흡이 얕아져서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고 인지 능력 저하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조언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어깨를 으쓱이거나 폼롤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장비가 필요한 복잡한 운동을 알려줍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흉추가 뻣뻣해지는 이유는 갈비뼈 사이에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수십 년간 앉아있고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인해 완전히 기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은 늑강근과 회전근이라고 불립니다. 오래된 경첩의 녹처럼 얼어붙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하는 정확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의자에 앉으세요.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넓게 벌리세요. 이제 엉덩이는 완전히 가만히 둔 채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시키세요. 3초 동안 유지하세요.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왼쪽으로 회전하세요. 3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을 양쪽으로 각각 10번씩 반복하세요. 정확히 3분이 걸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속도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회전할 때 흉곽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몸을 돌릴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갈비뼈가 벌어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러한 회전과 호흡의 조합이 잠들어 있던 안정화 근육들을 다시 깨웁니다. 단 2주간의 매일 연습 후 박 여사님의 회전 각도는 35도로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흉추 경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10도 이하로 회전하는 능력을 잃으면 회복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척추가 자연스럽게 유압되기 시작하고 간단한 운동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척추가 유연한 기둥이 아닌 단단한 막대가 되어 작은 낙상으로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 아침,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이 3분짜리 흉추 회전 운동을 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휴대폰 알림을 설정하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단 하루도 건너뛰지 마세요. 당신의 독립성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4번째 중요한 유연성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원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저는 흉추 회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내용은 당신이 등 건강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흉추는 등의 중간 부분으로 어깨뼈 바로 사이에 있습니다. 40세 이후에 이 부위는 얼어붙은 시멘트처럼 됩니다. 제대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차를 후진할 때 뒤를 보기 위해 몸을 틀 수 없습니다. 몸을 가로질러 손을 뻗을 수 없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흉추가 회전력을 잃으면 허리가 이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 보상작용이 요추 디스크를 파괴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만성 통증을 만듭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3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상체를 양쪽으로 15도 이상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운전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립되고 의존적이 되고 경직된 자신의 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팔을 뒤로 뻗을 수 없어서 딸이 매일 아침 재킷을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네 자녀를 키우고 자신의 사업을 운영했던 이 자랑스러운 여성이 회전이라는 단순한 것 때문에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조언은 쓸모없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노인들에게 의자에 앉아서 부드럽게 비트는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앉아 있으면 척추가 압박됩니다. 척추뼈가 쌓이고 압박된 상태에서 가동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긴 문을 더 세게 닫으면서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발 자세 흉추 회전 운동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매트나 카펫 위에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리세요. 한 손을 머리 뒤에 대세요. 이제 엉덩이는 완전히 가만히 둔 채 상체를 회전시키고 그 팔꿈치를 천장을 향하도록 해보세요. 그런 다음 아래로 회전하면서 반대쪽 무릎을 향해 가리키도록 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각 동작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매일 아침 양쪽으로 정확히 8번씩 반복하세요. 핵심은 하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회전은 등 중간 부분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독립적인 노인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구분하는 황금 시간대 운동입니다. 다른 스트레칭이 실패할 때 왜 이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척추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중립 척추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당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코어 근육이 하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회전은 취약한 허리가 아닌 흉추, 즉 정확히 회전이 일어나야 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박 씨는 이 운동을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양쪽 방향으로 거의 60도까지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로봇처럼 온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어깨 너머로 볼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겪었던 만성 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더 이상 굳어진 등 중간 부분을 보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절대 이 운동을 빠르게 하지 마세요. 속도는 이 점을 파괴하고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대 통증을 느낄 때까지 밀어붙이지 마세요. 즉각적인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몇 주에 걸쳐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점진적인 개선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고 이 운동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문제를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예방이 전부입니다. 흉추는 회전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갑자기 돌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회전력을 잃으면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이것을 보호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5번째 중요한 유연성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진료실에서 시연할 때 대부분의 환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흉추 회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이 단일 동작 패턴이 당신이 75세에 독립적으로 옷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단추마다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흉추는 갈비뼈가 붙어있는 등의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관찰했으며 이 부위의 회전 가동성 상실이 대부분의 어깨 부상, 만성 목 통증, 그리고 길을 건너기 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볼 수 없는 그 무서운 순간에 숨겨진 원인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뒤를 보려고 할 때 느끼는 그 뻣뻣한 느낌을 아시나요?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그 치명적인 제약? 그것이 흉추 경직이며
매일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연성이 발가락을 만지거나 다리를 쫙 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회전 유연성이 앞으로 구부리기보다 10배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생활의 모든 기능적 움직임에는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에 손을 뻗기, 재킷 입기, 옆에 앉아있는 손주를 보기, 화장실을 사용한 후 스스로 닦기. 저는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의존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동작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73세 환자 박 씨가 욕실에서 넘어진 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어지럽고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흉추는 10도 미만의 회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각 방향으로 45도입니다. 그녀는 회전 능력의 80%를 잃었고 아무도 그것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치 의도, 낙상 후 그녀를 진찰한 응급실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수건거리를 잡기 위해 머리를 돌리려고 했을 때 굳어진 흉추가 모든 회전을 목뼈로 강제했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적인 혈류 감소가 어지럼증을 일으켰습니다. 낙상은 단지 최종 결과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황금 시간대의 순간입니다. 흉추 회전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0세 이후 매년 약 2도씩 감소합니다. 즉, 위험해지기 전에 이 감소를 되돌릴 수 있는 15년의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5도 미만의 회전을 넘어서면 목과 허리로 보상하기 시작하면서 악화가 극적으로 가속화되어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운동 자체는 90초가 걸립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자신을 앉는 것처럼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하세요. 엉덩이를 완전히 가만히 두고 앞을 향하게 하세요. 이제 상체를 편안한 만큼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5초간 유지한 다음 중앙으로 돌아온 후 왼쪽으로 회전하세요. 모두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는 엉덩이가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골반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흉곽만 회전합니다. 매일 아침 양쪽으로 10번씩 2번 수행하세요. 박 씨는 4개월 동안 매일 이 운동을 했습니다. 후속 진료를 위해 돌아왔을 때 그녀의 회전은 32도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통증 없이 손자와 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다시 자신 있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뻣뻣한 목으로 깨지 않고 옆으로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90초, 하나의 간단한 동작 패턴이 그녀에게 독립성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범죄적으로 무시하는 기본적인 인체 역학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중요한 유연성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0살에 혼자 옷을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어깨와 등 상부의 회전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75, 어쩌면 78살의 환자가 오시는데 스스로 등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드레스 지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뒤로 손을 뻗어 셔츠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순수한 수치심입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지만 자랄 희망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깨 유연성은 천천히 죽어갑니다. 50대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1도씩.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올바른 유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 유연성이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방향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회전 능력입니다. 팔을 등 뒤로 비트는 능력, 몸을 가로질러 손을 뻗는 능력. 이런 움직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3년 전에 저를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68살. 평생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으셨죠. 제 진료실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브래지어를 혼자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딸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분은 직원 200명을 둔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깨 회전을 검사했습니다. 팔을 등 뒤로 겨우 15도밖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70도입니다. 기능적 움직임의 4분의 3 이상을 잃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사할 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장바구니를 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전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깨 회전 유연성은 위로 올리는 움직임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에 의해 조절됩니다. 어깨 관절의 후방 캡슐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작은 회전근에 의존합니다. 이 조직들이 경직되면 50살 이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회전 능력을 먼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 타임입니다. 아직 등 뒤에서 손을 깍지 낄 수 있다면 평생 그 능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범위를 잃었다면 영구적인 변화가 생기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이 3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작은 수건을 하나 가져오세요. 한쪽 끝을 오른손으로 어깨 너머로 잡으세요. 왼손으로 등 뒤로 손을 뻗어 다른 쪽 끝을 잡으세요. 이제 위쪽 손으로 부드럽게 위로 당기면서 아래쪽 손은 저항하세요. 30초간 유지하세요. 반대편도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박 씨는 이 운동을 4개월 동안 매일 하셨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기억날 때만이 아니라, 매일 제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등에 지퍼가 있는 드레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돌아서서 그날 아침 혼자 지퍼를 올렸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간 본 환자 중 가장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 유연성 항목은 운동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85살에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휠체어 의존에서 구해낸 정확한 유연성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2분 순서가 85살에 독립적으로 사느냐, 자녀들에게 화장실까지 업혀가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때 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고관절 굴곡근 풀어주기. 매일 아침 물을 마시기 전에도 바닥에 누우세요. 바닥에 눕기 어렵다면
의자를 잡고 하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고 다른 쪽 다리는 바닥에 완전히 펴세요. 각 쪽을 45초씩 유지하세요. 왜 45초냐고요? 60세 이상 분들의 결합 조직은 유착을 풀기 시작하려면 정확히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0초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2,000명 이상의 환자들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둘째, 발목 관절 돌리기. 침대 끝에 앉으세요. 각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순위번,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리세요. 원을 최대한 크게 그리세요. 발목 관절은 몸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굳어지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무릎으로, 그 다음 엉덩이로, 그 다음 척추로 직접 전달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단순히 걷기만 해도 압박 골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발목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것인데 흉추 회전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신을 앉듯이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세요. 상체를 왼쪽으로 돌리고 15초간 유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15초간 유지하세요. 각 방향으로 5번씩 반복하세요. 흉추, 등 중간 부분은 호흡 능력과 균형을 조절합니다. 굳어지면 깊은 숨을 쉴 수 없고 산소가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어지러워지고 넘어집니다. 그만큼 직접적입니다. 넷째, 중요한 어깨 거상 순서. 양팔을 똑바로 머리 위로 올리고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세요. 30초간 유지하세요. 팔을 완전히 머리 위로 올릴 수 없다면 이미 독립성을 잃을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곧 찬장에 손을 뻗을 수 없고 빨래를 넣을 수 없고 심지어 머리를 감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척추 굴곡 스트레칭. 벽을 향해 서서 양손 바닥을 어깨 높이에서 벽에 평평하게 대세요. 발을 뒤로 걸어가서 몸이 L자 모양이 되게 하세요. 가슴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세요. 한 1분 내내 유지하세요. 이 한 가지 스트레칭만으로도 노인들을 구부정하게 보이게 만들고 걸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앞으로 굽은 자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5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각 동작이 다음 관절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오신 74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손주들과 바닥에 앉아 놀아줄 수가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2년 동안 양반다리를 하지 못하셨죠. 정확히 이 방법대로 90일을 하신 후 바닥에 30분 동안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사람들이 이 동작들을 너무 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강력합니다. 빠르게 하면 소용없습니다. 각 자세를 끝까지 세면서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반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조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오늘 5가지를 모두 할 수 없다면 고관절 굴곡근 이완과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것들을 마스터한 다음 나머지를 추가하세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미루는 매일매일 유연성의 기회는 더 닫힙니다. 70세 이후에는 60세 때보다 60% 더 빨리 유연성을 잃습니다. 황금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당장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바닥에 내려가 보세요. 엉덩이 앞쪽의 당김을 느껴보세요.
그 긴장감이 여러분의 움직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 부위로 숨을 들이쉬세요. 유지하세요. 댓글에 나는 내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몸을 구부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과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분을 요양원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동안의 제 임상 현실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내일 아침 어떤 유연성 운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고관절 굴곡근, 발목 아니면 흉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원 박사의 삶을 바꾸는 움직임 프로토콜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경직이나 균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